네, 안녕하세요. 매부리원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요,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주택의 주택수 제외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부분 알려주셔서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는 진짜로 1주택, 2주택자는 그렇다면 지방 미분양을 100채를 사도 취득세 중과가 없는 거냐? 반면 다주택자는 한 채를 더 사도 12% 중과, 취득세 중과율을 맞는 거냐?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이뤄지는 건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같이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주택수 제외니까요. 기존 주택만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시면 모든 게 좀 간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비조정 지역에서 내가 3주택인데 지방 미분양을 한 채를 더 사면 원래는 4주택으로 취득세 12%를 내야 하지만 이번에 새로 사게 되는 지방 미분양은 주택으로 안 쳐서 3주택이니까 8%를 낸다고 설명드렸죠. 요거는 앞서 설명드린 영상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수로 취득세를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주택인 사람은 어차피 취득세가 중과 대상인데 12% 중과해서 8% 중과세를 적용받은 거고요. 같은 사례로 2주택자는 지방 미분양을 한 채 사면 원래라면 3주택제를 사는 거니까 8%를 맞아야 하지만 2주택으로 쳐서 1에서 3%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중과를 안 맞죠. 즉 정리하면요. 주택수 제외가 대원칙이고 그러니까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그냥 일반 세율로 적용되는 사람도 있고 또 12% 중과해서 8% 중과로 약간 중과세율이 덜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죠? 4주택자입니다. 왜냐? 우선은 비조정 지역의 기준에는요. 4주택 이상은 어차피 취득세가 12%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4주택인 상태에서 집안 미분양을 한 채를 더 사도 취득세는 12%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2주택자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원래대로라면 세 번째 주택부터는 비조정 지역에서 8%가 되는데 지방 미분양을 한 채 더 사면 세 채째 사는 거니까 8%여야 하는데 이걸 주택으로 안 치니까 1에서 3% 기본세율로 취득세율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미분양은요. 주택수로 안 치기 때문에요. 2주택자가 지방 미분양을 100채를 사도 1에서 3%를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주택자가요. 지방 미분양을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를 사도 계속 요거는 주택수로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2주택인 상태에서 지방 미분양을 100채를 사도 이 사람은 1에서 3% 기본 세율로 취득세를 내면 된다는 겁니다. 반면 4주택자는 지방 미분양을 한 채를 사면 한 채를 사는 거여도 12%의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거고요. 왜냐면 4주택인 상태에서 사기 때문에 어차피 4주택 이상은 중과세율 최대 12%를 적용받기 때문에 한 채를 사든 두 채를 사든 이 사람은 계속 12%를 적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100채를 사는데 이거는 중과가 적용이 안 되고 4주택자가 한 채를 사면 중과가 적용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중과세율이라는 건 어떤 징벌적인 의미거든요. 투기의 목적이니까 세금을 더 내라 이건데 현재는 지방 미분양은 정부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주세요 하는 거니까 투기가 아니라는 거죠. 소형주택도 마찬가지로 신축 소형주택은 정부가 사주세요 하는 거니까 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채를 살 때 2주택자나 4주택자 모두 사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게 4주택자부터는 다주택자니까 여기서 한 채라도 더 사면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를 적용을 하는 거고 1주택, 2주택자는 투기꾼은 아니니까 기본세율로 집을 더 많이 사라 이렇게 지금 장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이걸 취재하면서요. 진짜 2주택자는 100채를 사도 기본세율이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네요. 이거는 취지가 1주택, 2주택 보유자들이 좀 많이 사달라는 취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게 돼 있다. 요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앞서 주택수 제외가 되는 소형주택, 요것도 저희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기존 소형주택, 즉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기존 소형 빌라는 안 되는 건데, 네, 안 됩니다. 여기 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게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24년 1월부터 25년 12월 준공된 소형 주택이어야 하고, 24년 1월부터 25년 12월 준공된 지방 미분양만 이렇게 주택수 제외로 쳐줍니다. 즉 이거는 뭘까요? 26년에 준공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즉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미 준공이 돼서 건물이 다 지어져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물건들을 사달라는 겁니다.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유자분들이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해달라고 청원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별다른 답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준공돼 이미 팔리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과 소형 빌라에 대한 것보다는 올해와 내년에 준공되는 소형 빌라에 대해서만 소형 주택, 오피스텔과 빌라를 포함한 소형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수 제외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차피 소형 빌라는 같은 거고 소형 오피스텔은 같은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기존에 다 지어서 주인들이 있는 주택은 아직은 살려줄 필요가 없고 이제 준공이 돼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주택들은 살려야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 다 준공이 됐는데 잔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잔금이 안 들어와서 건설사들 부도나게 할 그런 것들부터 우선은 막자는 취지죠. 그래서 24년부터 25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으로 이 주택수 제외 정책을 한정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현재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선택지가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1주택자와 2주택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방 미분양이나 소형주택을 사주면 주택수를 제외해주고 지금 정부의 수요 진작 정책이요. 대부분 이러한 1주택과 2주택자를 향해서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번에 또 발표한 그 정책이 뭐였죠? 바로 세컨홈 정책이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요,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사면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주택자 보고 지방에 니네 한 채 더 사라. 그러면 1세대 1주택 특례 줄게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1주택자, 기존의 1주택자가 샀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걸 샀을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즉,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요, 규제 완화는 해야겠는데 그 플레이어로 누구? 바로 1주택자 위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들이 좀 사주고 다주택자들 너네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정부 정책, 이번에 발표한 주택수 제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또 다른 내용으로 한 번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부의 정책의 의도 이해가 되시나요? 1주택자 위주로 수요를 살리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스탠스인데 요게 시장에 잘 통할지, 그리고 결국 이런 결과 이러한 좀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것,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 간에 정책이 적용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방송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